이번에는 익명 구형 객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익명 구형 객체라는 것은 이름이 없는 구형 객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를 만들 때요, 우리가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 명시적으로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여러분이 코드에서 직접 그 이름이 없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막바로 객체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명시적인 어떤 구형 클래스 작성을 생략을 하고요. 자, 명시적이란 이야기는 여러분이 소스 파일을 생성을 하고 자, 거기 안에다가 클래스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구형 클래스 작성을 생략을 하고 바로 구형 객체를 얻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익명 구형 객체는. 그래서 그 이름이 없는 구형 클래스 선언과 동시에, 이게 중요하죠. 선언과 동시에 자,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코드를 보시면 자, 인터페이스 변수에다가 이와 같이 막바로 new 해서 자, 이와 같이 인터페이스를 인터페이스 명을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갈로가 오고 이제 중갈로가 이렇게 오면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 자,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new는 뭡니까? 무조건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죠. 자, 뒤에 인터페이스하고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생성자 호출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는 자, 생성자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를 자, 이용을 했다면 자, 이거는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인터페이스는 직접 객체를 생성을 할 수가 없어요. 인터페이스는 객체의 어떤 사용 방법을 기술한 것이지 그 객체 자체를 만들기 위한 설계도는 아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new 연산자 뒤에 이렇게 인터페이스의 생성자 꼴을 이렇게 넣게 되면은 자, 이거는 자, 틀린 코드가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마치 인터페이스가 생성자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이거는 생성자 호출이 아닙니다. 인터페이스의 생성자 호출이 아니고요. 자, 요 뒤에 중괄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중괄로가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자, 클래스를 선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중괄로 안처럼 클래스를 선언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구성 요소는 필드 생성자 메소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중괄로 안에서 필드 생성자 메소드를 선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클래스가 지금 현재 이름이 있느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선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익명자가 붙었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그 선언된 자, 이 내용에는 여러분이 뭐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있고 생성자도 있겠죠. 자, 거기서 생성자 부분, 여기서 선언되는 생성자 부분을 자, 호출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는 인터페이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바로 여기에 선언된 이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인터페이스가 왜 들어갔느냐? 이 인터페이스는 여기에 선언된 이 클래스가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 new라고 하는 이 연산자는 객체를 생성하는 연산자인데 요 뒤에는 생성자가 와야 되죠, 무조건. 근데 인터페이스 갈로 열고 갈로 닫고 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바로 이 중갈로 안에서 선언된 기본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자,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괄호가 이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익명이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중괄호가 결국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서 자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성되는 객체를 자 익명 구형 객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들을 자 모두 재정의하는 실체 메소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자 무엇이 선언이 꼭 돼야 되냐면, 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들을 모두 재정의한 실체 클래스들이 실체 메소드죠. 실체 메소드들이 선언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3개의 추상 메소드가 있다면 이 3개의 추상 메소드를 실제 재정의한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는 3개의 메소드를 여기에 이제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중괄호가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얼마든지 필드와 메소드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추상 메소드, 인터페이스의 추상 메소드만 여러분이 여기에 재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필드와 메소드도 선언이 가능하지만 이 블록 안에서만 사용이 되고요. 이 블록을 벗어나서 자 여기 변수를 통해서 추가된 필드와 메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인터페이스 변수라고 하는 얘가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는요,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 그리고 디폴트 메소드 이런 것들만 접근해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이 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따로 선언된 필드나 메소드는 인터페이스에 선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변수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명 객체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즉 여기에서만 따로 추가된 필드와 메소드는 여기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 변수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익명 구형 객체를 주로 사용하는 곳은 자 UI 프로그래밍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이제 지원하는 스윙 또는 자바 FX, 자 그리고 자 안드로이드, 자 이런 프레임워크에서 여러분이 UI의 어떤 이벤트 처리를 할 때 자 익명 구형 객체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제 스윙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향후 이제 자바 FX로 이렇게 옮겨갈 거고요. 자바 FX도 스윙처럼 똑같이 이제 UI 프로그램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API를 제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UI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든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익명 구형 객체를 많이 사용을 하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익명 구형 객체는 우리 중첩 클래스와 중첩 인터페이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익명 구형 객체를 어디에서 또 사용을 하냐면요, 여러분이 임시 작업 스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스레드를 만들어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자, 그 스레드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스레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스레드 클래스를 익명 구형 클래스로 만들어서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이용을 이제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자바 8부터 지원하는 이 람다식, 자, 이 람다식이 자바 8부터 지원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람다식은 내부적으로 익명 구형 객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7까지는 여러분이
람다식을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좀 생소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바 8S는 이 람다식이 그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람다식을 잘 이해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람다식이 내부적으로 바로 이 익명 구형 객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인터페이스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람다식이. 자, 그래서 람다식은 우리 책에서 따로 이제 별도의 장으로 이제 설명이 되니까, 자, 그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디서 주로 사용하느냐를 말씀을 드려도 뭐 여러분이 눈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뭐 여러분이 실감이 들지는 않겠지만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이 생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서 이런 코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익명 구형 객체도요, 그 클래스 파일을 가지고 있다. JVM이 클래스의 어떤 바이트 코드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그 익명 객체도 역시 이 클래스 바이트 코드 파일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따로 그 컴파일을 하기 위해서 명시적인 어떤 구형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렇게만 작성을 하더라도요, 컴파일러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바이트 코드 파일을 만들었어요. 실제 파일 시스템에 저장을 합니다. 자,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하냐면요, 자, 이렇게 저장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 이름에다가 자, 달러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번호점 클래스 이렇게 붙는데요.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 이와 같이 익명 구형 객체를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만 만들었다 그러면은 클래스 달러 1점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코드를 두 개를 만들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익명 구형 객체의 클래스는요, 클래스 달러 2점 클래스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몇 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자, 이렇게 이제 번호가 이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익명 구형 객체를 코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요. 패키지 이름은 example2에 노네임 이름이 없으니까요. 노네임 implement class,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이 그 인터페이스를 자, 하나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조를 보게 되면요, 자, 이와 같이 상수 2개, 자, 그리고 추상 메소드 3개, 그 다음에 디폴트 메소드 하나, 그리고 정적 메소드 하나,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은 이 추상 메소드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형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추상 클래스에 대한 재정의 된 메소드, 즉 실제 실행하는 실체 메소드를 구형 클래스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추상 메소드에 포커스를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별도의 명시적인 구형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대신에 그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볼 건데요.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리모트, 자, 컨트롤 example이라고 하는, 자,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요. 자, 여기다가 자, 인터페이스 변수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리모트 컨트롤, 자, RC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 뒤에는 여러분이 구형 객체가 와야죠. 그래서 구형 객체를 생성하는, 자, new 연산자를 이제 사용을 할 건데요.
그래서 명시적인 클래스가 있다면 그 명시적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자, 대입을 이제 하겠지만 자, 지금은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들 거예요. 자, 익명 구형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자, 이 인터페이스 이름을 그대로 뒤에 이렇게 붙이고요. 자, 무작정 갈로를 붙이세요. 자, 그리고 자, 중갈로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를 내가 이와 같이 선언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클래스를 선언함과 동시에 내가 그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을 해서 객체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이 작성이 돼야 되느냐? 자, 일반 여러분 구형 클래스 작성하듯이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다시 말해서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자,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자, 구현되지 않은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하겠느냐? 그래서 추가를 한다라고 하시면 자, 이와 같이 자, 3개의 추상 메소드가 자, 재정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개가 이제 여러분이 재정의가 되어야만이 자, 여기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는 여러분이 turn on에 대한 실행 내용, 그리고 여기에는 turn off에 대한 실행 내용, 그리고 여기에는 set 볼륨에 대한 실행 내용을 이제 넣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우리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자, 명시적인 구형 클래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텔레비전에 지금 있는 자, 요 내용, 즉 텔레비전 클래스의 자, 이렇게 클래스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자, 요까지죠. 그래서 요거를 자, 카피를 해서 자, 여기에 익명 구형 객체의 내용으로 자, 이렇게 넣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필드라든지 자, 또는 이제 이렇게 재정이 된 추상 메소드라든지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도 이제 추가적인 메소드를 얼마든지 여러분이 작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public void 예를 들어서 메소드 뭐 other 메소드라고 할까요? other 메소드 자, 이렇게 작성을 자,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자,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 이외에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필드라든지 자, 이와 같은 메소드를 여러분이 더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다면 이런 필드와 자, 메소드는 자, 여기 안쪽에서만 사용된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그 클래스 선언 블록 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선언 블록 안쪽에서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RC라고 하는 이 변수를 가지고 자, 볼륨이라든지 또는 자, order 메소드를 이제 사용을 할 수는 없다. 지금 볼륨을 프라이빗으로 했기 때문에 자, 뭐 당연히 사용을 할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퍼블릭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RC를 가지고 접근할 수가 없어요. 볼까요? 그래서 RC 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여기에 그 볼륨입니까? 그래서 볼륨이라고 하는 필드에 접근을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안 되죠. 에러 나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other 메소드, 즉 여기 있는 other 메소드를 호출하려고 해도 안 되죠. 자, 그 이유는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되어 있는 것만 이 RC가 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 추상 메소드에 재정의한 이 메소드만 호출을 할 수 있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렇게 선언한 메소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추가적으로 선언된 메소드는 어디서 사용되느냐? 결국은 여기 안쪽에서 사용이 돼야 될 겁니다. 여기나 또는 여기에서 사용이 될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결국 여기 안에서 지금 사용이 된 거죠. 그래서 바깥에 쓰는 이거와 이 필드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익명 구형 객체도 일반 명시적인 구형 클래스처럼 반드시 인터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추상 메소드를 재정의를 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단 이름만 없다 뿐이지 분명한 이제 구형 클래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작성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형 클래스를 이름이 없는 구형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객체를 생성해서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 변수에 이제 대입을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익명 구형 객체도 여러분이 그 클래스 파일, 즉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된다고 했었죠. 확인을 한번 해보죠. 자, 우리가 이렇게 그 익명 구형 객체를 이제 만들었을 경우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클래스 선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클래스 선언에 대한 그 바이트 코드 파일이 자, 생성이 됩니다. 자, 어디서 확인해 볼 수가 있냐면요. 자, 여러분 패키지 익스플로러 옆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뷰가 없으면요. 자, 뷰에 자, 윈도우죠. 윈도우 메뉴에 자, show view 자, 그리고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자, 뷰를 이렇게 추가를 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자, 챕터 8에서 자, 빈 자, 여기에 여러분이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요. 자, 섹션 3에 자, no name implement class라는 패키지에 가보면요. 자, 이와 같이 클래스 이름, 즉 요 클래스 이름에 달러가 붙고요. 그 다음에 1 번호가 붙었죠. 점 클래스. 자, 이렇게 자, 생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바이트 코드 파일이죠.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 복사를 해서 자, 이렇게 자, 2를 만들고 자, 변수 이름을 다르게 줬죠. 자, 저장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두 번째 익명 클래스에 대한 바이트 코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달러 뒤에 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 이거는 익명 구형 클래스에 대한 파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중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중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클래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 밑에 코드를 보시죠. 자,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요. 자, 이와 같이 implement라고 하는 키워드 뒤에 자, 하나 이상, 즉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자, 나열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가 자, implement 키워드 뒤에 있을 경우에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 인터페이스로 자, 이 객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로 자, 이 객체를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클래스 블록에는요. 자, 인터페이스 A와 인터페이스 B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추상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해서 자, 여기서 실체 클래스로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죠. 자, 만약에 이 객체가 지금 이런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진 객체라고 가정을 해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개발 코드에서 자, 인터페이스 A를 가지고 자, 이 객체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A에 자, 선언된 추상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이 인터페이스 A는 이 객체의 그 실체 메소드를 이제 호출을 해서 자, 결과를 받아서 줄 수 있다는 거고요.
어, 다른 개발 코드에서도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인터페이스 B를 가지고 이렇게 메소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자, 이 객체의 실체 메소드, 즉 인터페이스 B의 주상 메소드를 재정의한 자, 메소드를 실행을 해서 자, 이렇게 리턴 값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결국은 자, 이 객체가 두 개의 인터페이스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여러분이 두 개 이상을 나열을 해주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객체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중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를 코드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새로운 자, 패키지를 하나 만들고요. 자, example 3이라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 자, implement 자, 클래스라고 이렇게 줄게요. 자, 일단 두 개 이상의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니까요. 자, 인터페이스 하나는 자, 우리가 이전 예제에서 사용했던 자, 리모트 컨트롤을 자,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고요. 자,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 구조는 이제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수 2개, 자, 추상 메소드 3개, 자, 디폴트 메소드 하나, 자, 정적 메소드 하나.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추상 메소드에 좀 포커스를 맞춰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더 만드는데 이름은 자, search 어벌이라고 이렇게 자,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자, 서치어벌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검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자, void 자, search라고 하는 메소드를 하나 선언하겠습니다. 물론 자,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이것들을 모두 구현하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자, 이 클래스 이름은 스마트 텔레비전 이렇게 해서 자, 이름으로 만들고요. 스마트 TV, 요즘에 스마트 TV는 여러분이 물론 방송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을 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검색도 하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서 만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요. 자, 이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할 건데요. 그래서 implement 자, 리모트 컨트롤 자, 그리고 search 어벌이라고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자,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 3개와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에 있는 추상 메소드 하나를 반드시 재정의해서 자, 실제 실행 내용을 가지고 있도록 자,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면 자, 역시 add on implemented 메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search라고 하는 메소드가 재정의가 됐는데 자, 그거는 이제 요 인터페이스에서 정의된 추상 메소드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머지 3개는 자,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정의된 추상 메소드에 재정의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이와 같이 채워 넣었다고 가정을 할게요. 필드로 볼륨이 하나 있고요. 자, 지금 현재 리모트 컨트롤에 해당되는 추상 메소드 3개가 자,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턴온은 TV를 켭니다. 턴오프는 TV를 끕니다. 그리고 볼륨 조절하는 메소드는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치어벌이 해당되는 자, 이 인터페이스의 주상 메소드에 대한 실체 클래스는 자, 이와 같이 자, 매개 값으로 받은 URL을 검색합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는 내용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스마트 텔레비전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 실제 실행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성 위치가 자,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요. 자, 클래스의 이름은 똑같이 리모트 컨트롤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자, 어떤 객체를 만들 거냐면 자, 스마트 텔레비전 자, 구형 클래스죠.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텔레비전. 자, 그리고 나서 자, 인터페이스 타입의 변수에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변수를 하나 선언했어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tb. 자, 결국 이 tb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객체를 자,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이제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searchable 라는 인터페이스 변수를 하나 이렇게 선언하고요. 자, 여기도 역시 자, tb를 이제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접 여러분이 자, 이 코드 자체가 여기 와도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 와도 상관이 없는데 자, 이와 같이 미리 객체를 생성해 놓고 자, 한 번은 리모트 컨트롤 인터페이스로 사용을 하고요. 또 한 번은 서치어블 인터페이스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인터페이스 변수에 따로따로 대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인터페이스 변수에 대입을 하게 되면요, 이 인터페이스에 선언된 추상 메소드만 RC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RC를 통해서 호출할 수 있는 것은 세 개의 메소드가 있겠네요. 그래서 turn on, 자, 그 다음에 rc.set 볼륨.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3개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볼륨은 한 5라고 줄까요? 그래서 지금 추상 메소드에만 포커스를 좀 맞춰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searchable이라고 하는 바로 이 인터페이스 변수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 추상 메소드가 뭐 있죠? search죠, search.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자, 메소드를 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중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객체를 생성을 했어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구현 인터페이스 변수에 하나씩 대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객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